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질 편집기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재질을 많이 적용하지만 이 재질 편집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번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스피어 하나 만들고, 자, 재질 편집기죠. 단축키 M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모두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다 설명을 할 생각이고요. 일단 자, 컴팩트 머티리얼 에디터, 좀 클래식 버전이죠. 자,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로 기본적인 걸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먼저 이것을 이제 슬롯이라고 해요. 슬롯은 디폴트로 6개가 보이는데 사실은 그 밑에 계속 있습니다. 24개가 있어요. 물론 크기 숫자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먼저 이 슬롯에 어떤 디퓨즈 컬러 이런 걸 이렇게 적용하고 색깔을 바꾸고 이것을 드래그해서 넣어도 되고요. 여기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 selec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선택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도 비활성화 됩니다. 반드시 선택을 해야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은 이것도 이렇게 붉은색 재질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적용이 되면 이렇게 꺽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걸 핫 상태라고 말을 해요. 핫 상태. 적용이 안 된 상태를 쿨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이 이미 되면은 그 다음부터 바꾸는 거는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뭐 재질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미지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미지는 적용하는 방법은 디퓨즈에서 적용하면 됩니다. 요거는 컬러를 바꾸는 거고요. 자, 요걸 옆에 클릭하면은 자, 디폴트로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데 제너럴 들어가서 비트맵 이미지를 적용할 때는 비트맵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 이걸 한번 써볼까요? 그냥 자, 이것을 여기 불러왔죠, 그죠? 불러왔는데 여기에는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Show Shaded Material in Photo 이거 체크하면은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상위 메뉴가 있고 여기는 지금 하위 메뉴로 내려왔어요. 요거는 맵 상태입니다. 요거는 머티리얼 메뉴고요. 머티리얼이 상위고요. 자, 요거 한번 보면은 자, 머티리얼이 상위 개념이고요. 맵이 하위 개념입니다. 상위 개념일 때 요 메뉴고요. 그 다음에 요 한 칸 내려왔을 때가 요 메뉴예요. 올라가려면은 요걸로 다시 클릭하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죠.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조절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클릭해도 내려가는데 자, 여기에서 한 단계 아래인 여기에서는 적용된 해당 이미지를 여기서 조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 달라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메뉴들은 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콘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렇게 핫 상태, 쿨 상태인데 핫 상태를
그대로 또 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면은, 자, 얘는 그대로 핫 상태고 얘는 쿨 상태인데 재질이 똑같죠. 복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01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01 디폴트로 바뀌었죠. 여기는 03 디폴트인데, 그래서 요게 테스트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테스트.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도 01 테스트.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림을 재질을 다 만들었으면 이렇게 이름을 직접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번에는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핫 상태가 되고 얘는 다시 쿨 상태로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스피어에 이 재질이 들어갔지 이 재질이 들어간 건 아니죠. 이 재질은 아무데도 이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재질 이름도 다른 거죠. 그림은 똑같지만 여기는 테스트, 자 여기는 01 테스트입니다. 두 개는 다른 재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이쪽에 있는 거는 스피어로 볼까, 실린더로 볼까, 박스로 볼까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요쪽에 있는 것들은 여기에 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슬롯이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를 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각형, 실린더, 스피어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클릭을 끄면은 여기 백라이트가 안 보입니다. 자, 요런 백라이트가 보이죠. 이거는 뭐 여기에서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백라이트를 보이고 안 보이고 해주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백그라운드예요. 자, 이런 건 왜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오파시티를 이렇게 줬을 때 이게 얼마나 투명하냐, 이게 만약에 안 보이면 우리가 이 투명도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켜놓고 이게 얼마나 투명한지 불투명한지, 오파시티는 사실 불투명도죠. 불투명한지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걸로 가지고 봅시다. 이렇게 분할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걸 적용한 이 맵에서는 그렇게 분할이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많이 쓰인다고 할 수 없고, 요거는 좀 많이 쓰이죠. 요거는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컬러 체커는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검은색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만든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가 TV로 갔을 때에는 해상도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색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검은 부분이 TV로 갔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체크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그렇게 뭐 크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색깔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특정 영역에 과하게 밝거나 그런 부분들의 색깔은 이런 에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메이크 프리뷰라고 하는데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런 메뉴가 나와요. 마치 렌더링 하듯이 요 상태를 그대로 애니메이션 시켜요. 여러분 재질도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질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붉은색이었다가 요거 끄겠습니다. 자, 100프레임 동안 컬러가
이렇게 색깔이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네이버 뮤직에서 에이키치의 이렇게까지를 재생할게요. 지금은 미리 듣기만 가능합니다. 전곡 듣기를 원하시면 스트리밍 이용권을 구매해주세요. 슬림 모드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됩니다. 재질의 경우에도.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된 것을 영상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뭐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다는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옵션인데 설정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설정 값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 매뉴얼 업데이트라고 체크하면은, 오케이,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키는 끄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컬러를 이렇게 바꿨어요.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바꾸지 않았죠. 클릭해주면 바꾸는 겁니다. 이런 게 왜 있느냐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지금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지만 컴퓨터가 좀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 그럴 때들이 좀 있었죠. 그럴 때 시스템을 최대한 적게 잡아먹기 위해 가지고 이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매뉴얼이란 클릭해야지 업데이트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녹색 하이라이트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디폴트로 거의 많이 쓰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거는 있습니다. 지금 3.2로 나오죠, 디폴트가. 그런데 6.4로 디폴트 나온다거나 5.3으로 디폴트가 나오게 해줄 수가 있어요. 디폴트가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쓰일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설정을 그렇게 바꿀 필요까지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그냥 이런 옵션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옮겨 다닐 수는 있어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자, 제가 지금 핫 상태인 슬롯 하나를 선택을 했죠. 자, 요거는 이 재질에 이미 선택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용이 안 된 여러 가지 물체들을 제가 만들게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적용을 몇 개 시켜 볼게요. 이것도 적용시키고, 그래서 핫 상태로 바뀌었죠. 그 다음 여기에 옵션이 없고, 자, select by materia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은, 자, 요 재질이 선택된 물체가 이렇게 선택이 같이 되는 겁니다. 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배경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재질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오브젝트에 어떤 재질이 적용됐다는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select by material로 재질에 적용된 물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자, 머티리얼 맵 브라우저라고 있어요.
머티리얼 맵 브라우저인데 여기 메뉴들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자기가 만든 재질을 저장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 기존의 재질을 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머티리얼만 보이게 맵만 보이게 그 다음에 요거는 오토데스크 머티리얼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샘플 라이브러리들입니다. 재질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씬 머티리얼은 장면에 있는 머티리얼, 장면에 현재 사용되어 있는 머티리얼. 그 다음에 샘플 슬롯은 요거죠. 자, 요것도 머티리얼 라이브러리하고 비슷해요. 여러 가지 만들어져 있는 재질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뭐 그런 정도 알아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쪽에 한번 보시면은 머티리얼이 있고요. 맵이 있고요. 그 다음 오토데스크 머티리얼 라이브러리라고 돼가지고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씬 머티리얼은 장면에 있는 거, 장면에 적용된 머티리얼들이 어떤 건가? 요 세 개는 장면에 적용을 했죠. 요 세 개 핫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샘플 슬롯은 여기 있는 것들 다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멘탈레이라고 있는데 이건 지금 맥스에서는 없습니다. 요거 대신 여기 아놀드가 들어왔어요. 요거는 아놀드 라이팅에 관련된 재질입니다. 요것도 나중에 한번 배울 시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자,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머티리얼들을 불러올 수 있어요. 자, 일단 자, 스캔라인에서 우리가 요 스캔라인은 또 뭐냐면은 렌더링 할 때 자, 이게 이제 디폴트 스캔라인 방식이 있어요. 위에서 쭉 내려오면서 렌더링 해주는 거. 이거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지만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스캔라인 기반의 재질들이고요. 자, 요거는 아놀드 라이팅 기반의 재질들이에요. 자, 아놀드는 자, 여기에서 자, 요게 이제 아놀드로 렌더를 세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 재질들도 슬롯이 좀 바뀌어요. 이 재질은 라이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렌더러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기본 렌더러가 뭐냐에 따라서 재질들이 어떤 재질이 사용되는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아놀드는 아놀드 재질만 렌더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놀드로 렌더링을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아놀드 재질을 써야 돼요. 스캔라인 렌더러가 디폴트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렌더러와 그 다음에 재질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 알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디폴트로 많이 이제 스탠더드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핫 상태였던 것이 이렇게 디폴트가 다시 불려지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도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슬라이스에 없다는 거지 여기에는 그대로 있는 거죠. 만들어진 재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하겠지만은 그럼 요거 재질을 또 편집하고 싶다. 슬라이스를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포이드 기능이 있어요. 꼭 찍어주면은 여기 다시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get material은 요 material map 브라우저를 열고 다양한 재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제가 요걸 하나 카피를 이렇게 이쪽으로 할게요. 카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핫 상태고 얘는 쿨 상태예요. 이 쿨 상태를 핫 상태로 바꿔주고 기존의 핫 상태인 것은 해제를 시켜버리는 게 요 기능이에요. 자, 이걸 다시 이렇게 복사하고, 자, 이거는 복사만 된 거지 적용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얘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재질을 적용을 시키고 이 재질은 해제시키는 거예요. 자, 요런 기능이고요. 항상 핫 상태는 적용이 된 재질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아까 했었죠. 재질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적용시키는 거. 자, 이 스피어에 회색 재질이 적용되면서 나머지 것들은 다 해제가 돼 버렸어요. 얘가 이제 핫 상태로 바뀐 거죠. 요걸로 적용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건 쓰레기통인데, 자, 여기 클릭하면 두 개가 나와요. 자, Effect Only Material Map in the Editor Slot. 여기에서만 재질을 없앨 건지, 또는 요거는 여기도 없애고 여기도 없앨 건지, 그런 걸 결정하는 겁니다. 밑에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가만히 있죠. 그런데 여기는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 테스트란 재질을 한번 적용했는 적이 있었는데 이름이 똑같은데 더플레이 말이에요. 자, 여기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재질 없애는데 이번에는 양쪽 다 오케이. 여기도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맵은 없어졌는데 이 핫 상태인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쓰레기통. 자, 메이크 머티리얼 카피는 요거는 이제 핫 상태죠. 핫 상태를 쿨 상태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재질을 변형시킨다고 해서 이게 적용이 안 되죠. 자, 적용시키고 본래는 이렇게 바꾸면은 바로 영향을 끼치지만은 이것을 메이크 모티리얼 카피로 클릭을 하면은 이 재질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재질은 쿨로 바뀌면서 변형이 더 이상 안 먹히는 겁니다. 자, 메이크 모티리얼 카피. 자, 그 다음에 메이크 유니크는요, 인스턴스 관계나 레퍼런스 관계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오브젝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복사할 때 우리가 카피, 인스턴스, 레퍼런스 자, 이렇게 세 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의 그런 관계성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재질도 우리가 자, 여기에 어떤 재질을 넣고 이걸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인스턴스 카피 할 거냐, 레퍼런스 카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게 메이크 유닉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라이브러리에 지금 현재의 재질을 만들었던 재질. 만약에 이 재질이 뭐 괜찮은 것 같다. 다음에 또 이걸 쓰고 싶다. 그러면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아이디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재질을 아이디 4번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우리가 특수효과 쪽에 들어가면은, 특수효과 이펙트나 이런 쪽에 들어가면은 이 아이디가 있는 재질에만 빛을 내게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오브젝트지만은 여기까지 재질을 정하고 아이디를 정하고 여기에는 다른 아이디를 정해 가지고 여기에는 빛이 나게 하고 여기는 빛이 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 빛이 점점 퍼지게 할 수 있다거나 그런 특수효과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뷰포트에서 보이는 거죠. 재질을 적용했지만 이미 이거는 눌러져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져 있죠. 끄면은 안 보이고. 자, 지금 뭐 상단에서 제가
눌렀거나 아니면은 자 이렇게 또는 하단에 들어가서 재질 맵에 들어가서 눌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잠깐만요. 하단에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실제 적용된 맵만 보이는 거예요. 즉 여기에 보이는 결과물만 여기에 보이는 이미지만 보이는 거고, 이걸 끄면은 어떻게 됐든 최종 결과물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했는 것처럼 상단으로 올라가고 하단으로 내려가고, 하단 내려가는 건 요걸 클릭하면은 여기는 하단이라는 것이 맵에 관련된 메뉴 설정이죠. 상단은 머티리얼에 관련된 메뉴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서로 옆으로 이동하는 건데, 뭐 이렇게 뭐 서로 여기도 인스턴스 카피런스 있죠. 자, 여기에서 여기를 클릭하면은 동료한테 가는 거예요, 옆으로. 자, 즉 어디냐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이걸로 간다는 거예요. 요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요걸 사용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여기는 지금 하단이죠. 요 두 개는 같은 레벨입니다. 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위치가 어딘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콘의 크기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기능들 좀 살펴봤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기능들은 거의 안 쓰입니다.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는 뭐 안 쓰인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요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메뉴들은 중요하죠. 여기 있는 메뉴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렇게 재질의 이름을 항상 적용하면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작업하기가 훨씬 더 명확하게 재질들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버릇을 길러주세요. 상단으로 가고, 요거는 중요합니다. 이 슬라세는 없지만은, 슬라세는 자 이렇게 다 쿨 상태로 바꿨지만 다시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스포이드로 이렇게 찍어주면은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자, 뭐 그런 정도로 일단 이번 시간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